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영어를 뼛속까지 깊이 영어를 한 3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대학교 첫발 들여놓자마자 영어 과외를 시작해서 계속 그 아이 난 한 달, 두 달 쉬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고등학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자꾸 빠져서 이제 이렇게 너무 준비할 게 많고 그래서 좀 고등학교를 쳐내고 교습소로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습소로 나왔더니 이게 애들이 막 옛날에 집에 살 때는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 학교 거를 대신 준비해주면 됐던 거가 엄청 이제 다르게 막 중학생 이 애들도 다 학교 다르고 아이들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내용은 쉬워지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막 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자꾸 진도를 맞춰주고 뭔가 기록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플래너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 몇 달 며칠을 찾아보던 중에 학과도 몰랐었던 때예요. 그래서 보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여기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애들은 없어요. 근데 막 패드로 뭘 막 하고 있고 저쪽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정기숙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러고 보니까 플래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래너를 발견하고 바로 제가 한번 설명 듣고 계약해서 이제 플래너를 가져와서 코칭북하고 플래너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영어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개별 진도로 이제 다 세팅을 하면서 근데 돈이 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막 1,000만 원까지 벌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자리에 머물고 그리고 아이들을 더 늘리기에는 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력도 그렇고 막 딱 나이 들었다는 표시가 이런 데에서 나는 거. 옛날에는 1번부터 50번까지 이 복사물을 했으면 그러면 막 한 장이 없어졌어. 그럼 한 장만 찾아갖고 딱 복사해서 끼우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 1번부터 50번까지 그거 다 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귀찮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더는 받지는 못하겠고 이 구조에서 근데 또 문제는 영어는 잘했어.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왜요? 걔는 사회도 40점 맞고 과학은 뭐 30점 맞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와서 되게 똘똘하게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해?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중학생들이 주로니까 이 버릇을 이렇게 계속 고등학생까지 가지고 가면 얘네들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소장님 하는 공부법을 계속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습소니까 영어만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보여서 제가 국어 캠프 하는 거를 배우고 와서 국어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 애들에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영어 선생님 국어를 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주변에 시선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학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을 모집해 오면 한번 처음에는 무료로 해줘보겠다 그랬더니 6명을 딱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막 무슨 성품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캠프를 했어요. 국어 캠프를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 엄마 중에 또 고등학생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서 고등학생을 그러니까 저는 책은 안 읽어봤어요. 사실은
그냥 그 공부법 내용만 그대로 따라서 아이들에게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뭘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여기 읽어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올라왔을 때 영어라고 써 있었잖아요. 막 영어에서 국어를 해? 이렇게 됐으니까 저 선생님 국어를 못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공부법을 알려줬는데 그대로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해가 더 잘 되고 새로운 방법이에요라고 그 지역에서 조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러 다닌 지는 한 그래도 3, 4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선뜻 그 과세 비과세 이거에서 선뜻 바꾸지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막 그렇게 하던 중에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럼 선생님 우리들도 뭐 수학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두 명 조금 입이 무겁거나 이럴 만한 애들한테 공부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과학 가지고 와, 사회 가지고 와. 그런데 선생님이 되게 재미있고 좋아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줘서 제가 그러면 이걸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업자로 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무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간이 사업자로 내면 10% 부가세를 다 하지 않고 이제 뭐 1억 4천 이하면 그 안에서 3%에서 좀 많으면 5%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러면 그냥 안 바꿀 이유가 없겠다. 그러면서 부가세로 들어오는 걸 다 회비에 얹어가지고 이제 회비를 다 새로 세팅을 하고 이제 그 영어를 그냥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전문 코칭 그리고 다른 과목이 이제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해서 그냥 과목별로 20만 원 이렇게 처음에 설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과목별로 설정을 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의 방학 동안 2달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공부법 이렇게 과목을 얘기하지 않고 공부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공부법 그럼 그 공부법에 수학 공부법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수학 전문 이런 거를 내가 전문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공부법 그러면 당연히 거기 수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부법 안에. 그래서 그런 고민은 제가 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브레인까지 하고 있어서 객단가를 85만 원으로 하고 한 40%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기존의 아이들을 했고 이번 학기에 2명이 그냥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영어도 모르고 영어만 하는지 그런 거 모르는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렇게 40% 정도 올라가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고 이거를 전에는 이제 월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상승을 시켜서 한 1,500 이 정도까지 내가 목표를 잡고 계속 달려가면은 좋겠다. 지금 목표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은 하나도 안 썼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지나다 보니까 수학이 약간 조금 저한테 문제가 돼서 수학을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했으니까 점검은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수장님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지금 수학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잘 들렸고 그럼 내가 그냥 2단원 하고 갔는데 그럼 3단원도 내가 선생님 알려준 대로 그냥 할게요. 어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보고 잘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조치를 취해줄게. 선생님이 필요하면 연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일 보람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또 제가 방학 동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자신 있게 발표를 해볼 수 있는 거를 꼭 학교에서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너희들이 성실하고 이렇게 잘 선생님 말을 듣는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계속 반응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은 뭘 발표했어요. 이렇게 뭐를 했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 우리 반 애들 다 야단 맞을 건데 제가 구했어요. 아무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럼 너네 반은 전체 기합을 받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주고 제가 아이들에게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을 우리가 이렇게 PR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자꾸 자기 주도 학습이 이런 거야를 아이들이 알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야. 너희들이 가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 그걸로 자랑하고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그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홍보를 해보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하고 막 엄청 말썽꾸러기예요. 근데 저렇게 방학 내내 연습을 했어요. 앉아서 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학교를 가면서 자기들이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람있게 방학을 정말 여지껏 지낸 것 중에서 결과물들이 이제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보람있게 방학을 되게 잘 알차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칫하면 아이들이 뭘 하고 갔는지를 자기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웃풋을 하고 좀 촘촘하게 저가 아이들이랑 상담하면서 뭐뭐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아이들은 와서 이제 공부를 4시간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4시간짜리를 잘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제가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이제 제가 더 상담을 하고 계속 알리면 이게 확산이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들도 자꾸 옛날에는 제가 두려웠던 게 전문 뭐 수학 전문, 막 과학 전문 이런 데에 좀 주는 게 들어있었는데 공부법으로 딱 하니까 되게 잘 인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어 캠프, 사회 캠프 주말마다 이렇게 무료로도 하고 또 유료로도 하고 이렇게 겹쳐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같이 막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적용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